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SNS 기업 트위터를 상대로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주당 54.2달러, 그러니까 총 43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제시했는데요. 머스크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4.2달러는 13일 종가 45.85달러 대비 18.2%가 높습니다. 보통 더 높게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 잠재력은 좋은데. 그죠? 도널드 트럼프 계정 폐쇄하고 보수 진영 계정들을 폐쇄하고 셧다운하고 섀도우 밴하고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트위터가. 그리고 트위터가 정말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 모두. 그래서 지금 공화당 진영에서 케빈 머카르티 하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선언했죠. 민주당, 그러니까 완전 민주당 텃밭 지역까지 노리고 있다고. 민주당 텃밭 지역까지 노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공화당한테 유리하고 민주당한테 상당히 불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면은 이제 내년부터 조사 들어갈 거예요. 트위터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스북. 섀도우 배닝하고 계정 폐쇄하고. 표현의 자유인데 너네는 왜 꼭 보수 진영만 이렇게 탄압하느냐. 테러리스트 계정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래서 지금 트위터로서도 바꿀 수밖에 없다. 우리 이대로 가면은 박살 난다. 내년에 조사받고. 벌금 어마어마하게 물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 똑똑한 일론 머스크가 노린 거죠. 타이밍을. 머스크는 트위터를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트위터가 사실상 공공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화시킨다. 뭐 당연한 거죠. 트위터는 뭐 저도 거의 이제 안 갑니다. 예, 그 트럼프를 이렇게 계정 폐쇄한 이후로는 거의 이제 안 가게 되고 이런 뉴스들은 이제 뭐 다른 데서도 진짜 뉴스들을 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파러, 갭 뭐 많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 그런 그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무럭무럭 커지면서 굳이 이제 트위터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일 트위터 지분 9.2%를 사들였죠.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진 거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그라왈 트위터 CEO가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트위터 이사회 불참을 두고 월가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나설 거란 전망이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착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위터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엔 트위터 지분을 14.9% 이상 보유할 수가 없지만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수 지분 한도에 구애받지 않게 됐습니다. 머스크 재산을 보면 2,600억 달러인데요. 트위터 인수는 뭐 껌값이죠. 이 사람한테는. 전 세계 최고 부자니까요. 그래서인지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Truth Social 주식은 아니고 이제 그 같이 이제 합병을 계획하고 있죠. DWAC, Digital World Acquisition Corporation. 이 주식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제가 볼 때 물론 뭐 트위터 복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적대적인 M&A에 성공하면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Truth Social을 계속 푸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론 머스크는 비상장 회사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를요. 지금 주식 상장돼 있는데 비상장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사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요. 하지만 트위터에 투자한 이유로는 트위터가 잘 될 것이라거나 현재 형태로는 이러한 사회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비상장사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 제안은 최선이자 최종적인 거다. 만약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제고해야 할 거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트위터 측도 공식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머스크 인수 제안 내용을 받았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계속 상장사로 남는 것 중 어느 것이 주주이익에 좋을지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욕먹을까봐 기득권으로부터 그리고 미디어,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진영으로부터 워낙 이제 욕을 먹을까봐 대놓고 트럼프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2020년 대선 때도 자기 친구인 그 힙합 스타 카니에 웨스트를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선거잖아요, 올해가. 그지? 올해 11월이 이제 본선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첫 번째 움직임으로 그 자신이 구성한 그런 그 팩,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 팩을 통해서 조지아주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부터 제거하려고 합니다. 2020년 대선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람이죠. 얼마 전 랠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무늬만 공화당원, 그러니까 라이너, Republican in name only죠. 무늬만 공화당원인 브라이언 캠프에게 투표하면 상원에 있어서는 안 될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투표하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020년 조지아주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트럼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2020년 조지아주 선거 때 그 트럼프는 이제 캠프를 몰아내기 위한 데이빗 퍼듀 시도에 이제 큰 관심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캠프를 몰아내기 위해 데이빗 퍼듀 후보를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 50만 불 트럼프가 세이브 아메리카 팩에 50만 불을 전달했어요. 브라이언 캠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랠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덕분에 2020년 조지아주 선거는 완전히 도둑맞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빗 퍼듀 후보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은 책임 있는 누구나 감옥에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랠리 청중이 캠프를 가둬라 이렇게 연호했습니다. Lock him up 그러면서요. CNN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CNN 뉴스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하루 시청자가 10,000명도 안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CNN 플러스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CNBC 방송이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CNN은 공식적으로 CNN 플러스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CNBC는 소식통을 통해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보잘것없는 시청자 수는 CNN 플러스 미래에 의문을 던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CNN 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월 구독료가 5.99달러, 연간 59.99달러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내보낸데도 돈을 받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CNN이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체긴 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10,000명도 안 본다는 건 CNN 플러스.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CNN 방송 시청률도 낮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얘기 전해드릴 텐데요. 러시아 관련해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거의 다 가짜뉴스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어제 그렇게 선언했죠. 그리고 USA 투데이도 웬일로 톱으로 보도했더라고요. 계획된 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그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푸틴이 일단 핵카드 만지작거린 순간 이긴 거예요. 사실상 이번 전쟁에서. 왜냐하면 나토 측 미국 진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쏠 것 같거든요. 이번에 푸틴을 건들면. 정말 나토가 화나고 그러면은 모스크바 침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는 형국이고 사실상 이거는 시작과 함께 끝난 거예요. 러시아가 승리하는 건. 근데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처음부터 뭐 우크라이나 땅을 전부 다 먹을 생각을 갖고 침공한 것도 아닙니다. 푸틴이.
나토가 자꾸 가입국을 늘려나가니까 우크라이나까지 만지작거리니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작년 10월에 우크라이나 와서 나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쳐야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푸틴을 나쁜 놈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인명 피해는 바이든 책임이 더 커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오바마 쿠데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친 러시아 정부라서 열받아서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거기서.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 10%를 잃었다. 고전하고 있다.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달 24일 개전해서 그러니까 2월 24일 개전한 이후 지난달 16일 특별 군사작전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그렇게 밝혔고 전쟁도 계속 이어갈 거다. 평화협상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어쨌든 비판했어요. 이번에 푸틴이 제노사이드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이 나토 합류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러시아가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트해 지역에 핵무기 배치를 경고했습니다. 지금 푸틴이. 지금 거기까지예요. 자, 이런 가운데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대다수 그 바이든바 한국 그러니까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런 한국 한인 언론들이 지지하는 바이든 지지율이 33%로 추락했다는 뉴스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이제 바이든 빠거든요. 예. 그렇게 지지하는 바이든이 33%로 지금 추락해서 아마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오영석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